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최근에 AI 3대 강국 도약,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 핵심 국가연구개발 사업, 여기 예타 당성 조사, 그 예타 있잖아요. 이걸 건너뛰고 대규모 투자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건지, 또 이 결정이 앞으로 당신의 삶이나 우리 미래 기술 지형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오늘은 과기정통부 발표 자료를 보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2일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총괄위원회에서 총 7개 사업 예타 면제가 결정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산을 그냥 빨리 투입하겠다, 이건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AI, 또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이런 미래 국가 경쟁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분야에서요. 그야말로 시간을 사겠다,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읽힙니다. 아시다시피 예타라는 게 수천억 원, 조 단위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경제성이나 정책성, 기술성 이런 걸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걸 생략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이겠죠. 그 시급성과 전략적 중요성, 그 판단 뒤에는 어떤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걸까요? 그냥 다른 나라 따라잡기,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건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아예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타 면제라는 카드가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다, 이건 장점이죠. 그런데 반대로 충분한 사전 검토나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가면 비효율이나 잠재적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을 얼마나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속도만큼 방향 설정, 내실 다지기,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아, 속도랑 내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는지 하나씩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전국 4곳,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여기를 AI 혁신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전면에 내세운 게 좀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그 점이 이번 계획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수도권 집중이 점점 심해지는데 비수도권 지역에 AI 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는 건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넘어서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산업 기반 있잖아요. 그거랑 AI 기술을 직접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구상이죠. 예를 들면 광주는 기존 자동차, 에너지, 스마트 가전 기반 위에 AI를 붙여서 도시 생활 혁신이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특화하고요. 대구는 로봇하고 의료 헬스케어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식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전북은 제조, 모빌리티, 그리고 농생명 기반 푸드테크, 경남은 정밀 제조, 정밀 의료, 여기에 요즘 진짜 핫한 대형 언어 모델 LLM 글로벌 실증까지 각 지역 특색을 살리려는 고민이 보이네요. 발표 자료 보니까 각 지역 데이터 센터랑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리고 AI 전환, AX라는 용어도 자주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지털 전환, DX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각 지역 거점은요, 단순한 연구개발센터가 아니에요.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 현장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AI 실증기지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데이터 센터하고 고성능 컴퓨팅, HPC는 바로 이 실증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거죠. AI 모델 개발하고 학습시키려면 데이터도 엄청 많아야 하고 연산 능력도 어마어마해야 하거든요. 이걸 지역 거점 중심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AI 전환, 즉 AI 트랜스포메이션, AX는요, 단순히 기존 업무에 AI 도구를 추가하는 수준, 이걸 넘어섭니다.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운영 방식, 더 나아가서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걸 의미해요. 디지털 전환, DX가 IT 기술을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 더 중점을 둔다면 AX는
AI를 통해서 아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뭐랄까, 더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 로봇 공장에 AI를 도입해서 단순히 불량률만 줄이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생산 공정 전체를 최적화하고 심지어 새로운 로봇 서비스까지 개발하는 수준. 이게 AX라는 거군요. 경남에서 LLM,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글로벌 실증을 한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정밀 제조나 정밀 의료 분야에서 LLM을 활용한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걸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서 실증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래되면 제조업 현장에서 LLM이 복잡한 기술 문서를 다 이해하고 작업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딱딱 제공한다거나, 의료 분야에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진단이나 치료법을 제안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시도들이 성공하면 한국이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LLM 활용 모델을 세계적으로 먼저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랑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와, 정말 연구실 수준의 AI가 아니라 우리 산업 현장, 일상 속에 파고드는 그런 AI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AI 거점 조성 말고도 예탑 연주된 사업들이 더 있었죠. 바로 한국형 AI 반도체 개발, 그리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국산화, 또 새로운 해양 연구선 건조, 이 세 가지도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 사업은 AI 혁신 거점 구축이 AI 활용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AI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 기술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전략적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먼저 한국형 AI 반도체 개발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직접 설계한 AI 반도체를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기기 자체에 넣는 온디바이스 AI 형태로 개발하고 이걸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상용화까지 한다. 우리가 이미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강인데 왜 AI 반도체 개발에 또 이렇게 힘을 쏟는 걸까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는 성격이 좀 달라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특정 글로벌 기업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메모리 강국이라고 해서 AI 반도체 경쟁에서도 자동으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서버를 안 거치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니까 반응 속도도 빠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좋고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 가능하고요. 앞으로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봇, 거의 모든 기기에 AI가 들어갈 텐데, 이 핵심 부품인 AI 반도체를 우리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단순히 경제적 이의를 넘어서 기술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국형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우리 주력 산업, 예를 들어 모바일, 가전, 자동차 이런 쪽 특성이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특히 저전력 고효율 설계의 강점을 가진 반도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 차원이군요. 확실히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SMR, 소형 모듈형 원자료 기술 국산화인데요.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SMR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원자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잖아요. 정부가 SMR 국산화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폭증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이라는 점이죠. 탄소 중립 목표 달성하려면 원자력 활용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고요. 둘째는 SMR이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건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싸고 안전성도 더 높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나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같은 넘어야 할 과제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국산화하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장점과 과제가 명확하네요. SMR 기술 개발은 단순히 전력 문제를 넘어서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다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군요. 마지막 예타면제 사업은 새로운 해양 연구선 건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해양 연구선이었던 온누리호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온누리호가 지난 30여 년간 우리 해양 과학 연구에 정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지만 이제 너무 오래돼서 최신 연구 수요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해양은 지구 표면의 70%나 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심해 자원 탐사, 해양 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예측이나 대응, 해양 영토 주권 확보 등등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해양 연구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관측 장비하고 연구 시설을 갖춘 새로운 대형 연구선은 우리나라 해양 과학 기술 역량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국제 공동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겁니다.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 사업, AI 반도체, SMR, 신규 해양 연구소는 모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AI 활용부터 기반 기술 확보까지 정말 미래를 위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요. 바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예타를 면제받은 건 아니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맞습니다. 예타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앞서 얘기한 사업들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투자 규모나 전략적 중요성 면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408억 원, 이 중에 국비만 8,383억 원, 그리고 2026년부터 7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핵심은 AI, 빅데이터,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제품화, 임상시험, 그리고 최종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이 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전주기 지원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초연구 역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 성과가 실제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으로 이어지는 과정, 흔히 말하는 죽음의 계곡, 밸리 오브 데스, 이걸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 개발만큼이나 임상시험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 입증하고 복잡한 규제랑 인허가 과정 통과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 기술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연구 성과가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아, 단순히 좋은 기술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의 혜택을 보고 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 이런 거군요. 고령화가 심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계기 시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텐데 시기적절한 투자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랑 만성질환 증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고 이게 또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AI 기반 진단 보조 시스템, 로봇 수술, 디지털 치료제 같은 첨단 의료기기는 질병의 조기 진단율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서 이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과 함께 바이오 헬스 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SMR, 해양, 또 첨단 의료기기 같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속도전에 나섰다는 소식을 좀 깊이 있게 다뤄갔습니다. AI 혁신 거점부터 첨단 의료기기 개발까지 정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혹시 이 속에서 새로운 기회나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 보이시나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결정들은 한국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높여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기술적 위상을 높이려는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거죠.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얻는 대신에 신중한 검토 과정을 일부 생략한 만큼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과 투명한 관리하에 추진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나 보완 노력도 당연히 필수적이겠고요. 네, 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만큼이나 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거대한 여정은 단순히 기술 몇 개를 개발하는 걸 넘어섭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이런 국가적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분야들, AI 지역 거점, AI 반도체, SMR, 해양연구, 첨단 의료기기 중에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를 느끼고 앞으로 그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서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